그거는 뭐 제가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제가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36, 7 정도 됐을 때,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1년 정도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직을 한 거죠. 사실. 이제 뭐 그 시설은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아마 30대 초반부터 이제 제가 소개했던 봉사단체를 통해서 그 매달 봉사를 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었죠. 거기 있는 장애인 가족분들도 대부분 제가 잘 아는 분들이었고, 그 선생님들도 되게 잘 아는 분들이었어요. 그때 뭐 하여튼 제가 좀 정신적으로 약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오래돼서, 오래전이라서. 어쨌든 뭐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좀 취직을 해서 있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그때 사람을 구하니까 저도 이력서를 내서 취직이 된 거죠. 근데 거기 있으면서 이게 뭐 가끔 나들이 같은 걸 장애인분들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이게 그게 다 중증 장애인 분들이지만 그 중에서 더 중증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분들, 그냥 계속 누워 계신 분들이죠, 그죠? 아, 그런 분들은 따로 이게 방에 따로 계셨어요. 음. 그분들은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요즘 모르겠는데 옛날 같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나갈 일이 있었어요. 또 어쨌든 그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같이 가는 사람으로 뽑혔어요. 그리고 뭐, 그 여자 선생님 한 분, 남자 선생님 한 분, 저까지 이게 세 분이었고, 그 자원봉사하는 대학생, 여학생이 2명 있었어요. 아마 그 친구들은 사회복지학과 친구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장애인분들이 여럿이라서 다 휠체어에 태우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갔어야 하는데 어쨌든 그때 차가 좀 봉고 차가 큰 거였어요. 일반 봉고보다. 제가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운전을 했습니다. 그 2박 3일인가?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3박 4일인가 이제 동해안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운전은 저 혼자 계속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운전을 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럼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죠? 자기분들 계속 모시고 뭐 바닷가도 갔다가 뭐 음식도 같이 이렇게 뭐 해 먹기도 하고 뭐 사서 먹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힘들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게 같이 간 사람들이 그냥 저한테는 되게 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 2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편한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우리는 자기를 좀 좋아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편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동료들 중에서 보면, 그죠? 아, 저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되게 편해. 그냥 저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 되게 편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럴 때 마음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같이 한다 보면 그냥 같이 가거나 일을 한다 보면 좀 기분이 좋아요. 약간 편안해지고, 그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 2사람은 저한테는 그런 분이었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되게 편했고, 그냥 뭐 그 일 자체는 뭐 그냥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 뭐 선한 일이기도 하니까, 그냥 뭐 몸 피곤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끼리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면 별로 스트레스가 안 생겨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마음가짐이 변하게 돼요. 좀 불편한 분들이랑 갔다면 제 마음이 긴장을 했겠죠. 그죠?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말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약간 긴장이 되겠죠, 사실. 그죠? 음. 곧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가짐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볼 수 있으면 수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마음가짐이 변하는 걸 못 보면 수행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옛날 친구들을 만난다.
그럼 내가 가기 전부터 좀 한 가지 변할 수도 있어요. 그죠? 좀 편한 친구들이면은 마음이 너무 풀어질 수도 있어요. 음. 수행할 마음이 없이 갈 수도 있고, 좀 만나기 껄끄러운 친구들이면 이미 너무 긴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긴장이나 마음이 너무 풀어지는 거, 물론 그때 무슨 생각이 있겠죠, 그죠? 그런 걸 보지 못하면은 좀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긴장이 있는 경우에는 긴장하면서 수행을 하면 수행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보지 않으면. 음. 그리고 이제 마음이 너무 풀어져 있으면 그걸 알지 못하면은 아예 싸들이 안 하려고 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가까운 사람들, 뭐, 가까운 친구들이나, 뭐, 혹은 뭐 가족들, 이런 분들 만날 때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냥 마음을 너무 풀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럼 당연히 수행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변화를 볼 수 있어야지 내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아마 손자 앞에서 무장해제가 되죠. 음, 예. 너무 이쁘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제 조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되게 이쁘던 것 같아요. 되게 첫 조카는 되게 이쁘던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이뻐하죠. 그런 마음이라면 수행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사실. 그런 마음의 변화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제 서울 법회를 했는데, 그때 왔던 수행자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알지만, 외국인 수행자 한 분이 가끔 우리 모임에도 오고, 집중 수행에도 오기도 합니다. 그 친구가 그랬어요. 자가 일을 할 때, 이제 좀 바쁘게 일을 하고 이럴 때, 쌀딜 하기가 이제 어렵다. 이게 뭐, 아주 뭐, 일반적인 이야기겠죠, 사실은, 그죠? 음. 그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일을 시작할 때, 뭐 출근할 때,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뭔가 일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뭐, 이번에도 그 뭐 소책자 같은 걸 만든다고 일을 하잖아요. 그죠? 자주 원고를 주고받고 하죠. 제가 읽기도 하고, 또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보면은 그걸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약간 강할 때도 있어요. 보면.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면은 이게 뭔가 밀어붙이는 힘이 있고 긴장이 있게 돼요. 음. 이제 그걸 알게 되면 긴장이 좀 풀어지긴 해요. 근데 아마 좀 그 수행하는데 좀 능숙하지 못하면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으면 알아도 긴장이 잘 안 풀릴 거예요.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긴장을 체크하라고 그러니까 긴장이 그래도 안 풀리면 어떡하냐. 해내야 된다는 마음은 강하고 약간 푸시하는 힘은 있고 그걸 체크해도 그때 지혜는 좀 약하면 그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알긴 알아도. 그 체크할 때 지혜 힘이 좀 좋아야지. 아, 이렇게 긴장할 필요 없다는 거. 이게 왜 일어난다는 것도 알고 막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지혜가 있으면 그게 풀려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어떤 상황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내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약간 긴장하고 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긴장하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면 좀 수행하기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러면 약간 내가 덜 긴장하고 막 할 수만 있다면, 그럼 막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약한 거죠, 그때는. 그죠? 수행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할 줄 아는 일이라면 그러면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쓰고 효과적으로 일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 걸 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제가 이미 말을 했어요. 막 탐심으로 해내려고 하고 푸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유익하지 않다. 이제 그런 걸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이것과 연관해서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어떤 지혜가 분명할 때 사실 그런 지혜도 또 분명해지기도 해요. 이게 연관이 되죠. 서로 지혜라는 게. 우리가 일을 해내야 된다는 것은 뭐죠? 결과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원인만 부여하면 된다는 예, 맞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원인만 갖추면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인에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죠? 실제로. 그리고 막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거죠. 사실은. 그죠?
결과에 대한 담심과 그 집착 때문에 힘을 많이 쓰고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인만 갖추면 된다고 만약에 분명히 알고 있으면 결과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될 거예요. 결과는 뭐 이렇게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 내버려 두고 내가 원인을 갖추는 데만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 것과 내가 막 결과에 집착하면서 막 해낸다고 탐심을 생각하고 푸시하는 거는 서로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죠? 물론 그 탐심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긴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인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탐심이 일어나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뭐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지혜가 있으면 그런 거 일을 할 때도 그런 마음 자체가 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보기가 쉽겠죠. 그리고 중간중간 또 그런데 휩쓸린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에 딱 보면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수행을 해서 자꾸 그 지혜를 좋게 해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지혜가 우리한테 많은 유익함을 주게 되는 거죠. 그 지혜가 약할 때는 내가 점검을 해도 좀 효과가 약간 떨어지긴 해요.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 나아요. 그죠? 그렇게, 아, 이렇게 긴장하고 일을 하고 있구나. 되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하고 있구나. 아는 것, 분명히 내가 쌌디로 아는 것은 도움이 되고. 그죠? 어찌됐든 우리가 뭐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은 그걸 볼 수 있다면, 그죠? 수행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진짜. 만약 그 마음을 제대로 보면은 그로 인한 긴장 같은 게 별로 안 생기겠죠. 편안한 마음으로 한다면은 일을 하든 뭘 하든 사투리 하는 게 쉽고요. 특히 수행을 좀 할 줄 아는 분들. 그리고 중간중간 그 마음을 체크할 수도 있겠죠.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혹은 그와 관련된 긴장을 체크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밥을 먹을 때, 뭐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우리가 어릴 때는 소풍 간다고 그러면 마음 엄청 들떴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뜬 상태로 있다면 이제 어린이 돼서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친한 사람들이나 어디 좋은 데 간다 그러면 또 들뜰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 마음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 마음을 내버려 두고 수행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왜냐면 들뜬 마음으로 뭔가를 막 수행도 하려고 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마음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업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또 마음가짐이 변하기도 할 거고.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변할 거예요. 그죠? 길거리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될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우연히. 그때도 딱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반응하게 될 거예요. 그 마음가짐 같은 게 또 변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예를 들면 막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 아니면 기악가를 끌고 있는 어르신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뭔가 뭐, 내가 물어보게 되거나 상대방이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외국인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걸 볼 수 있다면, 그죠? 수행하기가 훨씬 쉬워질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일을 할 때 특히 우리가 내가 긴장하는지를 알기는 알았는데, 만약에 긴장이 풀리지 않는다.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럴 때는 만약에 시간만 된다면 뭐 30초라도, 뭐 1분이라도 일을 멈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일을 멈추고 자기를 이렇게 긴장하는 걸 한번 보면은 긴장이 좀 풀릴 거예요. 물론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알면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냥 거기서 뭔가 배우게 될 거야. 아, 이렇게 정말 많이 긴장하고 애를 쓰면서 일을 하는 뒤에, 아, 진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도 조사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음.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죠? 물론 뭐 시간이 좀 된다면 그렇게 해도 잘 긴장이 안 풀고 그러면 일어나서 이렇게 뭐 알면서 내가 스트레칭을 간단히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몸의 건강에도 좋고 뭐 수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꾸준히 해 나가면 우리가 이제 뭐 그때만 수행하는 게 아니죠. 그죠? 수행을 평소에 할 수 있는 건 꾸준히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티도 길러지고 지혜도 좋아지고 하면 그런 사티와 지혜가 그렇게 일을 할 때에도 수행하도록 도와줘요. 수행을 좀 더 능숙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하면서 수행하는 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
내가 왜 이게 사태가 잘 안 된다면 안 되는가? 잘 될 때는 왜 잘 되는가? 이걸 조사하면서 또 방법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야 돼. 우리가 이렇게 뭐 법회에 참가할 때 옛날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보통 사람들 대부분 다 오프라인 법회를 하러 오면서 마음이 좋아집니다. 수행을 할 줄 아는 분들. 왜 그럴까요? 보통 수행을 하면서 와요. 그 수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수행을 하면서 오니까 마음이 좋아지는 거죠. 그죠? 마음가짐이 바뀌는 거죠, 이미. 수행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죽은 부패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죽은 부패를 할 때, 생활하면서 수행하다가 죽은 부패를 할 때 마음가짐이 변하는 게 있는가.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뭐, 재밌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부패가 끝나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집중 수행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원인이 돼서, 그죠?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집중 수행하는 기간에 수행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또 나가서 수행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그러고 싶습니다. 내가 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이 변할 때마다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하는가.